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질의 자개적 특성 3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그림 가를 보시면 도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나는 각 구간별로 받는 자기장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마이너스 2D에서 자기장은 0, 그리고 2D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음수 영역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이 도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왼쪽은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자기장은 거리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A랑 가까워질수록 이 자기장의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따라서 A의 오른쪽에서 A 쪽으로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0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그때는 B의 영향이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고, 따라서 B가 왼쪽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반대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B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러면 이제 B의 오른쪽에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B 쪽으로 가까워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잖아요. 그럼 C가 왼쪽에 만들어주는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C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C의 전류 방향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이다. 그럼 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힌트를 이용을 해봐야겠죠. 우선 마이너스 2D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는 정보를 통해서 한번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게끔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그 자기장을 좀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 2D만큼 떨어져 있죠, A가.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I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칸이 한 칸, 뭐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2D만큼을 한번 한 칸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리가 한 칸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I0일 때 그때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B'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칸이 2D니까 얘를 2D분의 I0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거리는 한 칸 떨어져 있고 I0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B'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C는 나오는 방향으로 2B'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거리가 3칸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3칸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3I0였다면 그럼 똑같이 B'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6I0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 6D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때 6I0가 돼야지 요 위에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가 아닌 6I0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X는 마이너스 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0분의 1 B0이다. 그럼 이것도 B0꼴로 표현을 하려면 요 2D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B0가 되는지를 먼저 구해 보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 2D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B',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거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으로 B', 그리고 C가 만들어주는 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세기는 6I0니까 6B'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20b' 되겠죠? 왜냐면 요거 합쳤을 때 7b'이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걸 빼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3분의 21이니까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요거를 b0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요 마이너스 d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인데 요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정의한 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2d분의 i0를 b'이라고 했으니까 넘겨보면은 d분의 i0는 2b'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럼 우선 a부터 요 마이너스 d까지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a가 만들어주는 건 3d분의 얼마가 돼요? i0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3으로 나눈 값이니까 3분의 2b'만큼 만들어주는 게 되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가 만들어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이때는 거리가 d 그리고 전류 세기는 i니까 얘는 2b'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도 한번 구해보시면 일단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떨어진 거리가 5d죠. 그 전류는 6i0가 됩니다. 그럼 5분의 6을 여기서 곱한 거니까 그럼 5분의 12b'이 되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하시면은 3분의 8b' 그리고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얘를 빼시면은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15분의 40 마이너스 36 그럼 15분의 4b'이 되겠네요. 방향은 이쪽이 더 세니까 들어가는 방향. 그럼 과연 이때 자기장은 얼마일까? 지금 b'이 얼마니까? 20분의 3b0니까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20분의 3b0 약분을 해보시면 1과 5가 되고 1과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5분의 1 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그리고 표는 XY 평면의 점 PQR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표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럼 우선 P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2B0 그리고 R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4B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A랑 B가 PR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PR에서는 AB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은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P랑 R 모두 A로부터는 오른쪽으로 2칸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왼쪽으로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A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A랑 B가 P랑 R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어떤 값인지는 몰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어떻죠? C는 요 P점과 R점의 정반대의 자기장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크기는 같겠죠.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질 테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2B0랑 4B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B0, 4B0가 된다고 쓸 수 있고 요때가 P점 그리고 이때가 R점이 됩니다. 방향은 둘 다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 둘의 평균값이 3B0가 되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서 만들어주는 즉 A랑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B0였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A랑 B가 이 가운데서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돼야 되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이 A랑 B를 합쳐서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가 B보다 강하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했다는 거고
그럼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류의 크기는 B보다 A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3B0만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C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방해하고 이쪽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C가 이 아래쪽에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위쪽으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얼만큼? B0만큼을 이제 형성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뭐 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냐면 우선 C가 여기다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얼마예요?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요 P에서 AB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방향으로 2B0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Q 같은 경우는 어떠냐? Q는 A로부터는 더 멀고 B로부터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A의 영향은 줄어들고 B의 영향은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A는 이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고 B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이 약해지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는 얘는 요 3B0보다 더 작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3B0보단 작을 테고 아니면 혹은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렇게 변한 것과 C가 만들어주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더하게 된다면 여기서 근데 그 결과값이 뭐가 나왔대요? 3B0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절대적으로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얘는 어차피 나오는 방향일지라도 무조건 3B0보다 작다고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더했기 때문에 절대 이 3B0가 되려면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나오는 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니은은 맞겠네요. 자, 다음은 디귿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3배이다. 이건 어느 정도 정량적인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그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 Q에서 자기장의 색인데 한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C가 2칸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이 B0잖아요. 그럼 요 C의 전류를 EI라고 놔볼까요? 그리고 A의 전류를 A, 그냥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B의 전류를 B라고 둔다면 그럼 이때 요 P에서 A랑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그리고 우리는 요 나오는 방향을 한번 플러스라고 써볼게요. 그럼 A가 요 P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얼마가 되고 플러스 2분의 A가 되고 그리고 B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그게 얼마가 되고 3B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요 Q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가 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만들어주는 요 자기장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A랑은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얘는 그냥 B 그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B0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A랑 B의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전류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위에 거에다가 한번 이를 곱해 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6B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빼보시면은 3분의 2A가 8B0가 되고 넘기시면은 A가 만들어주는 요 자기장이 12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얼마가 나와요? B는 6B0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 A랑 B 도선이 한 칸 떨어진 곳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각각 12B0랑 6B0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어땠죠? 얘는 지금 EI니까 한 칸 떨어진 곳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2B0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만들어주는 게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보다 3배가 크잖아요. 그럼 전류 또한 B가 C의 3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3번 문제 조건을 먼저 읽어보시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고 세기는 I0이며 이거는 그림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리고 표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 또는 3I0일 때 점 P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문제도 이 표를 해석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현재 A랑 C의 전류는 그대로인 채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3배를 키워줬는데 그때 같은 위치 P에서 자기장의 세기도 정확히 3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 전류의 세기를 3배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장은 B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값의 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3배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랑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플러스 2인데 그럼 이때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B의 전류가 3배가 됐으니까 여기서 3배가 되겠죠? 뭐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얘는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그럼 이 결과값이 3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3이고 여기는 플러스 5니까. 근데 그러면 얘가 3배가 된다는 거는 어떤 때만 가능한 거죠? 애초에 요 A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0이 될 때 그때만 전류가 3배일 때 자기장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류를 3배 키웠는데 자기장도 3배가 됐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자기장은 B의 영향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A랑 C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는 거구나. 그럼 이 P에서 AC가 만드는 자기장이 상쇄가 된다는 조건을 통해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는 I0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D분의 I0랑 비례합니다. 그럼 이제 C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그리고 거리가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전류는 4I0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흐르는 전류랑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이 P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과 C가 만드는 자기장이 상쇄되잖아요. 그럼 이 B0라는 거는 B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이니까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그리고 거리는 얼마? D죠.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B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B0라는 값은 뭐랑 비례한 거예요? 거리가 D이고 전류가 I0일 때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0일 때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기억하고 니은을 구해야 되니까 한번 하나씩 풀어보죠. 우선 요 B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Q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얼마인가? 그럼 A 같은 경우는 이 Q랑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3D고 마이너스 D니까 4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 B0가 됩니다.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B0가 될 테고 그리고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반대로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얘는 2칸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전류의 세기는 4I0니까 2B0가 됩니다. 그러면 요 자기장의 합성값은 얘가 통분해 보시면 12분의 7B0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12분의 24B0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시면은 기억은 방향은 얼마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 두 개를 빼보시면 그럼 12분의 17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니은도 구해볼 건데요. 니은에서는 B의 전류만 3배가 커진 거죠. 따라서 요 값만 이렇게 3배가 커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어차피 그냥 B0잖아요. 그럼 요 두 개 계산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B0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4분의 3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i 제로일 때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죠.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기역과 니은을 빼서 절대값을 붙인 값은, 그럼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되는데, 이거 통분해 보시면 12분의 9b 제로잖아요. 그럼 이쪽에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7에서 9를 빼니까 8, b 제로가 되고, 얘를 4로 나누시면은 2, 3이 되니까, 그럼 디귿은 맞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가래 보시면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고 C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로 같으며, 이때 이 XY 평면 위에 있는 P점에서 이 도선 ABCD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그림 나는 가에서 C만 플러스 X방향으로 D만큼을 이동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때 이 P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Y방향으로 B0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변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와 나에서 ABD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BD가 P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변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C를 옮겼기 때문에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변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0에서 B0가 됐다는 거는 요 자기장의 변화의 원인이 오로지 누구 때문인 거죠? 바로 C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왜 C 때문에 B0만큼 이렇게 변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C를 멀리 치웠으니까 C의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그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애초에 위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만들어주는 게 플러스 Y인데 그게 이제 멀어지면서 약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합성된 자기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C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손을 감아 보시면 C에 흐르는 전류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에서 뭐가 돼요? 자기장이 0이 되잖아요, P에서. 그러면 요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없애줄 수 있는 게 누구죠? 일단 B랑 D는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과 D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X 아니면 플러스 X 방향으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건 A밖에 없는 거죠. 그럼 A는 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니까 A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가 같아야 되는데 거리가 2대 3이니까 A의 전류는 2분의 3i 제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조건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B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P에서. 그럼 이걸 상쇄시켜 주는 게 바로 D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고, 그럼 D도 마이너스 X 방향, 즉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면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거리가 2대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2i0가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얘는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4분의 9배이다. 그럼 B에다가 4분의 9를 곱해보시면 A랑 같아지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로 증가했다면 가의 P에서 ABC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B0이다.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B0 값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돼요. 우선 요때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일단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2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는 I0였죠. 여기서는 얼마가 된 거예요? 3D만큼 떨어져 있고 I0가 됐어요. 그럼 그거의 차가 뭐랑 비례한 거야? B0랑 비례하다는 거죠. 그러면 6D분의 I0가 B0랑 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2I0로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원래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3D분의 I0였는데 그게 이제 얼마가 된 거죠? 3D분의 2I0가 된 거고, 그럼 그 차이는 얼만큼이니까? 3D분의
I0만큼이니까 그럼 얘 2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2B0에 비례하니까 얘는 2분의 3B0가 아니라 2B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함께 등장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5번 문제부터 봐볼까요? 우선 도선 A에서는 크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B에도 전류의 크기는 I0인데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읽어보시면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C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C의 전류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측정을 해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일 때겠죠. 왜? 그때 자기장이 0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요. 절대로 B가 만들어주는 자기 A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A는 아니냐? 만약에 A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보세요. 이때 요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요때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이 될 테고요. 그때 전류의 크기도 같고 요 떨어진 거리도 같기 때문에 A랑 B는 서로 상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이때 C에는 E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A랑 B가 서로 상쇄를 해버리면 C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장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과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는 같았던 거고 그걸 이제 누가 상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C가 상쇄를 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C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 B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은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요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C에 흐르는 전류가 없을 때는 요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2라고 한번 잡아보죠. 어차피 상대값으로 푸는 거니까. 그럼 얘가 2.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가 2I일 때가 2개였잖아요. 그럼 3I일 때는 3개겠죠? 그래서 2개씩 상쇄하고 반대 방향으로 세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대값을 비교해 보시면은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약에 비제로꼴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면 뭐 직접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 B 프라임, 그럼 이때 B가 만드는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없을 때는 2B 프라임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가 I가 됐을 때는 이 2B 프라임에서 뭔가 C에 의한 자기장이 깎이겠죠. 그게 얼마인지 뭐 모르면은 이렇게 BC라고 한번 써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서 C에 흐르는 전류가 2배가 됐으니까 2B 프라임에서 2BC를 빼는 건데 그게 딱 0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BC랑 B 프라임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여기가 그냥 B 프라임이 되고 여기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2B 프라임에서 3B 프라임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얘가 B0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또 B 프라임이랑 B0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 B0, 여기도 B0, 여기도 B0. 그럼 이 기억의 정확한 값은 2B0 그리고 이 니은의 정확한 값은 B0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풀든지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결합을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A와 B에는 세기가 각각 I0와 2I0인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그림 나는 C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따른 O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 그럼 이 부분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 음수 부분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가 5점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반대로 C에 흐르는 전류가 아예 0일 때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는 이 O에서는 A랑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랑 B의 반지름이 1대2라는 겁니다. 이 원형도선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이 반지름과 반비례하고 전류랑 비례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전류도 1대2거든요.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D분의 I0랑 비례할 테고,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2D분의 2I0랑 비례하겠죠. 근데 이 두 값이 같다는 거는 AB가 이 5점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 A가 만드는 전류랑 B가 만들어주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면 가운데서 상쇄되겠죠. 그럼 절대 처음에 마이너스 B0가 나올 수가 없어요. AB끼리 상쇄하고 C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0이 됐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AB가 서로 상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A랑 B랑 모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과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크기는 같으니까 각각 얼마씩 만들어주면 돼요? 2분의 1 B0씩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아니죠? 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2B0이다. 이거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I0 증가할 때 B0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2I0 증가했으니까 2B0 증가한다고 해서 요 B가 2B0다 라고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을 반대로 바꾸고,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3I로 할 때 3I가 되는 거죠. 그때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3B0이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C의 전류가 0이었다가 3I0가 됐을 때 그때 자기장이 얼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총 3B0만큼 증가했죠. 그게 바로 이 C가 3I0일 때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5점에서는 A가 만들어주는 거랑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서로 상쇄되겠죠? 그럼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만 남아있을 텐데 그게 지금 3B0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고 있는 이런 유형을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상당히 무겁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이 7번까지 푸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8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 문제를 보시면 이 원형도선 B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선도선 A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 C는 옮겨서 고정할 수 있는 Y축과 나란한 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랑 C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0랑 3I0이고 A에는 방향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나는 C의 위치 XC에 따른 O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때도 그냥 아무 곳이나 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특수한 지점부터 봐줘야겠죠. 가령 자기장이 0이 되는 이런 3D 같은 위치. 그럼 이렇게 C가 3D에 있을 때 이 가운데서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A는 D만큼 떨어져 있고 C는 3D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전류도 1대3이니까 A랑 C가 5점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자기장을? 그럼 만약에 C의 전류가 플러스 Y방향으로 흘렀다면 이 가운데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리고 그 두 개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상쇄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이 A랑 C가 상쇄가 되면 B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장이 0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C의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고 A랑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 모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그럼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 디귿, B1과 이제 B2의 B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B1은 C가 2D일 때, 그리고 B2는 C가 4D일 때 자기장의 크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3D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3D일 때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거리는 3D고 전류는 3I0죠. 그때 만들어주는 거를 B0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플러스로 놔볼까요? 그럼 이때 C가 만들어주는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B0가 되는 거죠. 근데 0이 된 이유는 뭐고? A랑 B가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B0였던 거죠. 근데 사실 요 4D일 때나 2D일 때나 어차피 A랑 B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들어주는 게 AB가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B0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요 C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C가 이제 4D까지 멀어지게 되면은 만들어주는 게 4분의 3B0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더 커지겠죠? 2D 그리고 3I0니까 2분의 3B0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는 얼마가 나오고, 크기만 봤을 때 4분의 1B0가 나오고요. 절대값 씌우시면,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B0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B1이 B2보다 2배 큰 게 맞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유형은 다 풀어봤고요.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유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